이 터가 오래전부터 기운이 새고 있습니다. 집안이 기울기 시작한 것은 땅 때문이요. 그 땅에 집을 지으면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겠소? 거기 뿌리를 내리면 3년 안에 집안이 달라질 것이요. 아니, 명당이라 하지 않았소? 이게 무슨 일이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어느 양반가의 이야기입니다. 명당이라고 믿고 산 땅 때문에 인생이 완전 바뀐 한 양반이 있었어요. 땅이 그 사람을 흥하게 할지 망하게 할 것인지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믿고 산 땅이나 건물로 인해 변화된 삶을 경험하신 적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 시작 전 홍자회담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 양반의 집안은 증조부대에는 고을원을 지낸 집안이었습니다. 고을 수령이 바뀔 때마다 문안 인사가 들어왔고 향리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집 앞 소슬대문 위로 현판이 걸려 있었고 넓은 사랑채에는 늘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안을 가리켜 이 고을에서 가장 반듯한 양반가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조부대를 지나고 아버지 대에 이르렀을 때 집안은 겉보기와 달리 서서히 속이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벼슬보다 체면을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관직에 오르자면 인맥이 필요했고 인맥을 유지하자면 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것은 줄어드는데 나가는 것은 줄지 않았습니다. 경조사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웃 고을 양반의 혼례에도 반드시 부조를 챙겼고 체면상 줄일 수 없다며 잔치를 여러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빚으로라도 예를 지켰습니다.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양반이 하루아침에 초라해질 수는 없는 법이다. 그 말이 옳았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 말 덕분에 집안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기울어갔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아버지가 관직에서 밀려난 해였습니다. 큰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윗자리에 오르지 못했고 새로 들어온 인물에게 자리를 내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관청에서 들어오던 곡식이 끊겼고 녹봉이 사라졌습니다. 체면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체면을 지탱할 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집안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빚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논몇 마지기가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가 있었고 창고에는 예전만큼의 곡식이 없었습니다. 양반 신분은 그대로였으나 그 신분을 유지할 기반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그 집안의 아들은 바로 그 상황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양반의 예법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글을 읽었고 예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원하는 것은 예법이 아니라 힘이라는 것을 그는 조금 늦게 알았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응시했으나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인맥도 없었고 뒤를 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집안 이름만 남아있을 뿐 실제로 기댈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자 마을에서 그 집안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저 집 자제분이라 불리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사랑채에 찾아오는 손님이 줄었고 먼저 인사를 건네던 이들이 눈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눈빛이 괴로웠습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 체면이 깎이는 것이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피가 그대로 흐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무언가 반전이 필요했습니다. 집안을 다시 일으킬 계기, 사람들이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올 이유. 그는 그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원 하나가 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직원은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고을 출신인지도 분명치 않았고 어떻게 이 집을 찾아왔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풍수를 본다는 소문이 자자했고 그 입을 통해 명당이 가려지고
흉지가 드러났다는 말들이 돌았습니다. 직원은 마루에 앉아 주위를 한참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터가 오래전부터 기운이 새고 있습니다. 이 집안이 기울기 시작한 것은 땅 때문이요. 그 말은 그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조상 탓도 아니요. 자신의 무능 탓도 아니요. 땅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직원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을 동쪽으로 2마장쯤 가면 야트막한 언덕 아래 펼쳐진 땅이 있소. 뒤로는 산이 감싸고 앞으로는 물이 흐르고 좌우로는 구릉이 안아주는 자리요. 내가 평생 풍수를 보아왔지만 그만한 명당은 드물었소. 그는 물었습니다. 그 땅에 집을 지으면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겠소?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 뿌리를 내리면 3년 안에 집안이 달라질 것이요.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직원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뒤로는 산이 감싸고 앞으로는 물이 흐르는 자리. 3년 안에 집안이 달라진다는 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 날 그는 직원을 따라 직접 그 땅을 보러 갔습니다. 땅은 직원의 말대로였습니다. 뒤편으로는 완만한 언덕이 둘러쳐져 있었고 앞쪽으로는 작은 개울이 흘렀습니다. 좌우로도 낮은 구릉이 있어 바람을 막아주는 형세였습니다. 햇볕이 잘 들었고 땅도 무른 편이 아니었습니다. 보기에도 나쁘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그는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그 땅을 사자면 적지 않은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남아있는 재산을 거의 다 털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 빈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있어봤자 집안은 더 기울 뿐입니다. 체면은 이미 바닥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잡지 않으면 2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가진 것을 전부 쏟아부어야 하는 일을 어찌 직원 하나의 말만 믿고 결정하십니까? 그 직원이 어느 집 사람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명당은 한 번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 법이요.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우리 집안은 끝이요. 아내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그는 남은 재산을 거의 다 털어 그 땅을 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직원의 말을 이미 들은 이들은 그 집안이 이번에 제대로 된 자리를 잡았다고 했고, 처음 듣는 이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가진 것을 다 쏟아붓는다니 무모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대놓고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새 땅에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고 담을 쌓았습니다. 온 식구가 힘을 모았고 소작인들도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집이 완성되었을 때 그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낡고 기울어가던 옛집에서 나와 새로 지은 집에 들어서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첫 해는 말 그대로 좋았습니다. 집을 짓자 기둥이 곧게 섰습니다. 비가 와도 물이 고이는 곳이 없었고 배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집안 식구 중 오래도록 잔병을 달고 살던 이들이 차츰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밭에 심은 작물은 예년보다 조금 더 잘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역시 명당은 명당이구나. 이사하고 나서 집안이 달라졌다더라. 그 말이 퍼지자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발길이 끊겼던 친척들도 하나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불러 술을 냈습니다. 오랜만에 사랑채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체면이 돌아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직원의 말이 맞았다.
이 땅이 우리 집안을 살릴 것이다. 확신이 생기자 더 손을 쓰고 싶었습니다. 남은 돈을 모아 담장을 고치고 조상의 위패를 정성스럽게 이곳으로 옮겼으며 작은 밭을 더 넓혔습니다. 이왕 새로 시작하는 것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해가 지나갈 무렵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지 않았소. 이 땅은 우리 집안을 바꿔놓을 것이오.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해가 이렇게 좋으니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명당의 첫 해는 언제나 조용하다는 말의 의미를. 두 번째 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일들이 하나씩 어긋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봄이 되자 오래 일하던 소작인 하나가 이유도 없이 떠났습니다. 별다른 불만을 내비친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아침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그 자리를 메울 다른 소작인을 구하려 했으나 선뜻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밭에 심은 작물은 제때 자라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씨앗을 같은 방식으로 심었는데 올해는 싹이 더디게 올라왔습니다. 여름에 접어들어서도 키가 예년만 못했고 가을 수확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집안에서는 물건이 자꾸 망가졌습니다. 항아리가 깨지고 연장이 부러지고 문고리가 빠졌습니다.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런 일들이 한꺼번에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뒤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까닭 없이 불안하고 밤이면 잠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영당이라 하지 않았소. 사람이 약하면 그런 법이오. 마음을 다잡으시오. 그러나 그해 가을 결정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오래도록 믿어온 지인이 있었습니다. 가깝게 지낸 사람이었고 몇 가지 일을 함께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그 지인에게 얼마간의 돈을 맡긴 일이 있었는데 가을이 되어 돌려달라 했더니 돈은커녕 사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고을을 떠났다는 말만 돌았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 무렵에 그에게는 크지 않은 금액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마루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해의 이상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한 해 일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 법입니다. 내년이 되면 달라질 것입니다. 그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땅은 재산보다 먼저 사람을 잃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세 번째 해, 그 변화는 더 이상 작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남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되자 마지막 남아있던 머슴이 나갔습니다. 여름에는 친척의 왕래가 뚝 끊겼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명절이면 얼굴을 비치던 이들이 올해는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도 발길이 줄었습니다. 사랑채에 손님이 앉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땅이 좀 이상하다더라. 들어간 사람마다 하나씩 빠져나온다더라. 그 말이 그의 귀에 들어왔을 때 그는 분노했습니다. 명당이라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땅을 봐준 직관을 찾아가 따져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내 알아보니 직관은 이미 다른 고을로 떠난 뒤였습니다. 어느 고을로 갔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해 여름 장마가 길었습니다. 비가 닷새 열흘씩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집 안으로 물이 스미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집 뒤편 언덕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흙이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언덕이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흙을 퍼다 막고 돌을 쌓아 보강했습니다. 그러나 비가 또 오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집은 아직 멀쩡했습니다. 담장도 기둥도 지붕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뭔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이 땅이 사람을 서서히 밀어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네 번째 해봄이 왔습니다. 그 해는 겨울 내내 땅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했습니다. 언덕은 그 사이 더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해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을 자다 요란한 소리에 깼습니다.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집 뒤편 언덕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흘더미가 담장을 덮쳤고 담장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창고 한쪽이 내려앉았고 뒤편 밭이 절반 가까이 흙에 묻혔습니다. 한밤중의 일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밝았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목소리로 오가는 말이 있었습니다. 역시 그 땅은 사람이 머물 자리가 아니었다. 명당이라 했는데 알고 보니 흉지였던 거 아니겠소. 그 말들이 하나둘 모여 큰 소문이 되었습니다. 명당이라던 땅이 사실은 흉지였다. 그 집안이 이제 끝이다. 그는 복구하려 했습니다. 언덕을 다시 다지고 담장을 새로 쌓고 창고를 고치자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선뜻 응하지 않았습니다. 흉지라는 소문이 퍼진 마당에 그 집안에 돈을 빌려주었다가는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을 어귀에 홀로 서서 생각했습니다. 명당을 믿었습니다.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 땅은 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가진 것을 끝까지 확인해 가고 있었습니다. 땅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명당이라던 소문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흉지라는 말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땅을 보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값을 낮추고 또 낮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언덕이 한 번 무너진 땅, 집도 반쯤 허물어진 땅을 누가 사겠습니까? 팔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살림이 하나씩 팔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큰 가구가 나갔고 다음에는 옷이 나갔습니다. 오래도록 간직하던 그릇들도 팔았습니다.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하나씩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내는 더 버티지 못했습니다.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아내는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더 있다가는 아이들마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말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이 땅만 버티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오래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자식들이 떠났습니다. 집에는 그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제대로 고치지 못한 담장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무너진 창고는 그대로였습니다. 밭은 흙더미에 덮인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들을 팔았습니다. 갓이 팔렸고 도포가 팔렸습니다. 양반임을 나타내는 그것들이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날, 그는 오래도록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명당이라며 전 재산을 털어 땅을 샀던 양반이 결국 가진 것을 다 잃었다고. 가족도 떠나고 땅도 반쯤 무너지고 지금은 혼자 폐허나 다름없는 집을 지키고 있다고. 그해 겨울 집마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자리를 제대로 고치지 못했으니 비가 오고 눈이 쌓이자 남은 부분도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에 움막을 짓고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를 부르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명당 양반이라 불렀습니다. 비웃음이 섞인 이름이었습니다. 명당이라며 야단이더니 결국 움막에 사는 신세가 되었다는 조롱이었습니다. 어른들은 대놓고 그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때 체면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며 지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냥을 하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밥 한 끼, 나물 한 줌을 얻기 위해 이 집 저 집을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측은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명당이라는 말 하나 믿고 전 재산을 쏟아부었으니 누구를 탓하겠느냐. 그러나 그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그 땅은 명당이었다. 내가 감당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사람은 끝내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땅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망한 것인데 그것을 모른다고. 몇 해가 더 지났습니다. 그 땅은 결국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언덕이 무너진 자리는 새 흙이 덮였고 집터는 잡초가 뒤덮었습니다. 담장이 있던 자리는 돌무더기만 남았고 우물은 메워졌습니다. 이따금 마을 아이들이 거기서 놀다가 어른들에게 불려 나왔습니다.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거기 가지 마라. 사람이 살 자리가 아니다. 마을 어른들은 그 땅 이야기를 할 때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당은 땅이 아니라 그 땅 위에 설 사람의 몫이었다. 직관의 말 한마디에 남은 재산을 모두 쏟아부은 것, 첫 해의 좋은 징조에 더 크게 투자한 것,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아내의 말을 듣지 않은 것, 땅이 무너진 뒤에도 팔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던 것. 그 모든 결정이 사람의 것이었지 땅의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양반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이후로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이야기는 마을에 오래 남았습니다. 명당을 믿고 모든 것을 건 사람의 이야기. 땅이 아니라 욕심이 집안을 무너뜨린 이야기. 그리고 체면을 지키려다 체면마저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 마을 사람들은 그 땅을 가리켜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람을 시험하던 자리.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명당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명당을 믿은 사람이 문제였을까요? 땅을 팔지 못하게 만든 것은 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이 퍼지게 만든 것은 땅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내린 결정들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믿지 않았고 경고가 와도 듣지 않았으며 돌아설 기회가 있어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명당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무너지고 있는 집안을 붙들기 위해 한 번의 도박에 전부를 건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도박이 실패했을 때 끝까지 땅 탓으로 돌렸던 사람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명당은 아마 처음부터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명당은 있었지만 그것을 살릴 사람이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을 어른들의 말대로 명당이란 땅이 아니라 그 땅 위에 설 사람의 몫이었을 테니까요.